그러면 법원에서도 보정 권고가 2차, 3차, 뭐 많게는 7차, 8차까지도 이제 보정이 나오기도 해요. 사건이 늘어지고 길어지는 원인은 대부분 이 단계에 있습니다. 보정 권고 단계. 오늘 개인회생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뭐 금지 명령이니 개시 결정, 인가 결정, 면책 결정 전반적인 과정을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실제 사건이 접수부터 최종적으로 면책 결정까지 났던 사건, 비교적 단순하게 끝났던 사건을 예시로 보여드리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하나씩 좀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건은 2019년 6월에 이제 제가 진행을 해서 접수를 했던 사건이고, 최종적으로는 2022년 3년 됐죠. 2022년 9월 6일 날 이제 면책 결정을 받은 건데, 제가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부분들은 일단 빨간색으로 표시해 놨습니다. 2019년 6월 28일 날 일단 신청서를 접수를 했습니다. 신청서를 접수를 하면서 보통 금지명령 신청서도 같이 접수를 해요. 이 사건은 이제 서울외생법원 사건인데, 신청서를 접수하고 6월 28일 날 접수했는데 7월 2일 날 금지명령이 바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한 일주일 내외면 금지명령이 나온다라고 이제 저희가 안내를 드리잖아요. 금지명령이 나오기까지가 이제 많은 분들이 제일 기다리시는 과정일 거고, 금지명령이 나왔으니까 이제 더 이상의 독촉 추심은 안 받겠죠. 금지명령 결정은 어떤 식으로 나오냐, 그 예시도 한번 보여드리면, 사건에 관하여 개시 결정이 있을 때까지 금지한다. 뭘 금지하냐? 개인회생 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유체동산, 채무자의 물건입니다. 쉽게 말해서 급여라든지 수당, 상여금, 뭐 퇴직금, 강제집행이나 가압류 가처분 하지 마라.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거나 달라라고 요구하지 마라 라는 거거든요. 요 금지명령이 나옴으로 인해서 독촉 추심이 이제 중단이 되는 거고요. 아까로 돌아가서 금지명령을 받았고, 제일 중요한 단계라고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는데, 이제 보정 권고가 송달되는데, 보정 권고는 말 그대로 왜 돈을 빌렸냐, 그 돈을 빌려서 어떻게 썼냐, 왜 돈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됐냐, 이런 내용들을 이제 확인하는 절차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보정 권고가 나왔고, 제가 보정서를 거의 한 3일, 4일 만에 이게 제출했습니다. 근데 사건이 늘어지고 길어지는 원인은 대부분 이 단계에 있습니다. 보정 권고 단계. 이 사건 같은 경우는 크게 복잡하지 않고 자료의 양도 많지 않아서 신속히 준비해서 신속히 낼 수 있었지만, 사실 채무자분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준비해야 될 자료의 양이 굉장히 많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오랜 기간 동안 채무를 돌려막게 하시거나 뭐 여기저기서 이제 수많은 채권자들한테 돈을 빌리신 경우라면은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정리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법원에서도 보정 권고가 2차, 3차, 뭐 많게는 저희 사건 중에 뭐 한 7차, 8차까지도 이제 보정이 나오기도 해요. 보통 보정 권고 한 번씩 갈 때마다 보통 한두 달 간격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한 1년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일단 이 사건 같은 경우는 1차 보정만으로 사건이 이제 끝났습니다. 사실 한 2달 반 만에 개시 결정이 났죠. 그래서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개시 결정 공고도 같이 내려지는데, 개시 결정문은 어떤 식으로 나오냐, 그냥 개인회생 절차를 개시한다, 그냥 이렇게 나오는 거고, 채권자들에 대한 이의기간 정해주고, 사실 채무자께서 확인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개인회생 채권자 집회, 이날은 이제 법원에 출석을 하셔야 됩니다. 기일을 정해줍니다. 그래서 서울외생법원 뭐 어디를 오십시오. 개시결정 이후에 채권자 집회에 출석을 하고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곧 내려집니다. 보통 채권자 집회일로부터 한 달 내외로 변제계획안 인가결정이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변제계획안 인가가 되면 이 사건은 끝났다, 돈만 잘 갚으면 면책이 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단계에 오는 겁니다. 근데 변제계획안이 인가되면은 이렇게 법원 사이트에 인가결정 공고가 내려지거든요. 사건 번호가 이렇게 나오고 채무자 명이 나옵니다. 변제 계획을 인가하였다. 변제 계획의 요지는 변제율이 몇 프로다. 총 변제 기간은 얼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법원 사이트에 게시가 되는데, 이제 변제 계획안이 인가가 되면 어디에 통보가 되냐? 신용정보원에 변제 계획안 인가가 통보가 돼요. 이 시점에는 이제 연체 기록은 다 삭제는 되고, 대신에 이제 이 사람이 개인회생을 하면서 변제 계획안이 인가됐다 라는 것만 신용정보원에 기록이 남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말 그대로 월 변제금만 잘 납부하시면 면책까지는 문제가 없는 시점이 되는 거고, 중간중간에 보시면은 뭐 회생위원 승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법원 내부에 사건을 담당하는 회생위원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제 뭐 이런 문구들이 뜨는 거니까 요거는 이제 뭐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는 거고, 만약에 매월 변제금을 법원에 납부를 하셔야 되는데 중간중간에 이제 연체가 되거나 뭐 간혹가다 이제 까먹고 못 내시는 경우 뭐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럴 때는 또 채권자들이 변제금 입금 확인 요청 폐지, 그러니까 돈을 우리 매월 받아야 되는데 이번에 돈이 안 들어왔네라고 하면서 이제 뭐 폐지 요청서를 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미납되지 않도록 주의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해서 3년 동안 이 채무자분은 돈을 잘 내셨어요. 그래서 이제 면책 신청을 했더니 법원에서 면책 결정을 이제 내려줍니다. 면책 결정이 송달되면서 면책 허가 공고도 같이 냅니다. 이제 면책 결정문인데 뭐 단순합니다. 그냥 채무자를 면책한다. 끝이죠. 변제 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였으므로 이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제 요 면책 결정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 면책 결정이 내려지면 마찬가지로 신용정보원에 다시 면책 결정 확정 통보서를 또 법원이 보냅니다. 원래 변제 계획안 인가 결정에 관한 사항이 이제 신용정보로 등재가 되어 있었는데 그것도 삭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개인회생을 했다라는 기록 자체가 삭제가 되는 거고, 연체 기록이라든지 개인회생 진행 기록은 모두 다 삭제가 되어서 다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이제 기반이 마련되는 거고, 금융거래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충실히 쌓아 올리시면 신용이 회복되어서 뭐 대출이라든지 카드 사용도 가능해지는 시기가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련의 과정들은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렸으니까, 개인회생 고민하시는 분들, 아니면 지금 개인회생 진행하고 있는데 내 사건은 도대체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 거냐 불안하시다면 참고하시면은 조금이라도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